오늘은 JDC 문대림 이사장 신년사로 알아보는 제주도 토지 투자가 주제입니다. JDC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제주도 개발의 가장 중심에 서 있습니다. JDC 개발 사업이 제주도 개발의 가장 핵심 중의 핵심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그 중심지에 수장인 이사장의 인터뷰 내용은 제주도 토지 투자하는 사람들이 크게 관심을 가져야 할 내용이라서 이번 영상에서 다루고자 합니다. 2020년 1월 30일 인터뷰에서 문대림 이사장은 미래의 동력산업 발굴하겠다는 의지를 표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일자리, 복지, 산업 경쟁력을 말하고 있는데요. 쉬운 주제들이 아니네요. 2019년 3월 JDC의 이사장 취임 후 제주 헬스케어타운과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등의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서 조직을 재편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주요 현안에 대해서 정상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의 사업자인 버자야사와는 소통이 단절되어 있었는데 소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와 토지주, 지역주민을 만나 사업을 재개할 수 있었다고 말하는데요. 신문지상에서는 사업 중단 소식만을 접해왔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은 다시 재개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와 제주 헬스케어타운 사업의 문제점을 올해 안으로 해결해서 도민들이 걱정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합니다.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 조감도입니다. 엄청 멋있게 짓겠다는 포부였습니다. 위성사진으로 본 중단된 사업장의 모습입니다. 원래 개발 조감도와 비슷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된 사업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7년 토지 수용을 JDC에서 진행했고 토지 수용에 불만을 지닌 22명은 제주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JDC를 상대로 토지 수용 재결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소송 도중 JDC는 22명 중 18명과 화해를 했지만 4명은 지속적으로 소송을 이어가 2009년 12월과 2011년 1월에 열린 1심과 2심에서 토지주들이 승소하게 됩니다. 2009년 토지 매입을 하면서 버자야 그룹은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토지 소유주들과 소송 중에 제주도는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고시까지 내주게 됩니다. 2015년 3월 대법원은 토지 수용 재결을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사업 인가까지 무효화되었습니다. 토지 수용과 사업 인허가 절차까지 무효화되자 버자야 측에서는 2015년 11월 6일에 3,50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JDC 상대로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래는 2020년 올해죠. 2월 6일에 선고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강제 조정 절차를 위해서 선고 기일을 연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내에서 진행되는 3,20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어떻게 넘어갈 확률이 높아 보이지만 버자야 측이 우리 정부 상대로 별도로 진행하는 국제투자분쟁 ISDS라고 합니다. 이 소송은 패소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청구 금액도 4조 4천억 원가량이라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액수입니다. ISD는 투자국가 정부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제기하는 국제소송인데요. 사업 진행 상황을 보면 JDC가 잘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JDC는 국토부 산하기관이라서 나라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작년에 이란 다야니가가 옛 대우 일렉트로닉스 인수합병 시도 과정에서 한국 측 계약 해지로 손해를 봤다며 외국 투자자, 국가 우리나라죠 간 소송이 진행되었는데요. 두 번의 소송에서 패소해서 730억 원을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 정부를 상대로 진행 중인 ISD는 총 10건으로 9조 원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거의 반이 버자야 측에서 우리나라 정부에 청구한 금액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사업 정상화만이 살 길입니다. 소송에서 패소 시 말레이시아 그룹 버자야 측에서 청구한 금액 4조 4천억 전체를 물어주지 않더라도 적어도 2조 원 안팎의 금액을 물어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 정도 금액을 물어주는 것보다는 반대 주민들에게 금전적으로 충분히 보상을 하고 버자야에게도 추가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소송 취하를 이끌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재개하도록 하는 것이 안전한 길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면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는 정상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보면 국제소송으로 가서 패하고 보상 금액을 정부에서 물어주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상황에서라도 JDC는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을 그대로 둘 수가 없습니다. 이미 개발 진행이 어느 정도 된 만큼 원래로 복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주변 땅값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아직까지 싼 물건을 가끔 찾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지역에 투자하는 것이 좋은 투자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업이 모든 개발 사업 자체가 진행되다 보면은 이러한 중단되는 과정을 겪어서 완료되는 그런 케이스가 많은데요. 이렇게 중단되고 시간이 충분히 흐른 투자금 같은 경우에는 다시 재개되는 시점에 투자를 하게 되면 시간을 단축시키고 투자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사업 재개만 된다면 주변 지역의 제주도 토지 가격은 급격한 상승도 가능한 지역이라서 주변 물건들을 잘 살펴서 투자하시면 좋은 투자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귀포시 토평동에 위치한 헬스케어타운의 전경입니다. 외국인 전용 의료병원 설립이 무산되었는데요.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게 JDC의 입장입니다. 최근 소식으로는 헬스케어타운 단지 내에 의료 및 연구시설 유치를 위해서 300억 원을 들여 의료센터를 올해 4월에 착공, 내년 8월에 준공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해당 의료센터는 정부기관 제주 분원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관이 활성화된다면 의료 관광 활성화와 지역 의료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스케어타운 위쪽으로는 상수도가 공급이 안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래쪽으로는 제주도 토지 가격들이 이미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서 투자 매력 면에서는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와 비교하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도 좋은 매물을 찾는다면 발전이 지속 가능한 지역이라서 투자하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와 비교를 하자면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는 이 완공도가 헬스케어타운하고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헬스케어타운은 가보시면 거의 이렇게 건물들이 다 들어서 있습니다. 그게 완공이 된 거죠. 그게 이제 안 된 부분이 뭐였었냐면 건물들은 다 되었었는데 외국인 전용 의료병원 설립이 무산되었다는 그 점입니다. 두 사업의 차이를 놓고 보면 헬스케어타운은 다 건물이 거의 완공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는 건물을 어느 정도 짓다가 거의 중단된 상황이라서 이게 사업 중단에 대한 여파가 땅값에 미치는 여파가 훨씬 이렇게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시작을 하고 이 맞춘다 하면은 주변 땅값이 급격한 상승을 이룰 수 있는 게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주변 지역입니다. 첨단과학기술단지에서도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이는 국내 자본으로 진행하는 두 개의 대형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하나는 제주 영어교육도시입니다. 제주 제2첨단산업단지 사업을 위해서 토지보상 산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주 제2첨단산업단지 주변으로는 투자할 만한 토지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 주변은 개별지 위쪽의 토지들은 아직은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는데요. 상수도 공급이 안되고 한라산 자락이라서 개발이 어려운 토지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장기 이상을 넘어서 초장기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첨단 산업단지의 모습입니다. 제주 앞바다가 보이는 위치에 자리하고 있고요. 아쉬운 점이라는 것은 카카오를 제외하면 대형 기업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주 영어 교육 도시의 전경입니다. 여기를 가보면 학교 시설에 놀라게 됩니다. 싱가포르 학교를 유치를 시도하다 자격 미달로 중단이 되었는데요. 신규 학교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합니다. 제주 영어 교육 도시 출신들의 외국 유명 대학 진학률이 좋아서 유학 대신 많은 학생들이 제주도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사춘기인 학생들을 외국에 보내는 것보다는 제주도에 유학을 보내면 매주 볼 수 있거나 날마다 같이 생활도 할 수 있어서 인기가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주 영어교육도시 인근의 아파트 가격들은 평당 2천만원 안팎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처음 분양했던 가격보다 대폭 상승한 가격입니다. 학비와 기숙사비 포함해서 6천만원 정도 한다는데요. 이 비싼 비용을 제외하면 우리나라 어느 학군에 비해서도 뒤지지 않는 학군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새로 유치할 학교로는 중국계 학교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중국계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중국계 학교가 좋아 보입니다. 지금 현재 제주 영어교육도시 운영은 적자 상황인데요. 흑자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국 유학생 유치가 최선으로 보입니다. 신화월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호 워터파크의 모습인데요. 개장 후 오수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이러한 오수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자본으로 개발하고 있는 신화월드는 계획대로 개발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호텔과 놀이시설, 카지노 등이 함께 이루어져 있는 제주도를 대표할 만한 지역입니다. 신화월드에 4개 지구가 있는데요. 3개 지구는 중국 자본으로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제2지구는 JDC에서 직접 개발을 맡고 있습니다. 제2지구는 서광리 산 35-7 일원에 들어서게 되는데요. 2001년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의 수립 후에 2006년 개발사업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벌써 20년이나 되었네요. 이걸 보면서 20년 전에 여기 땅값은 얼마였고 20년 전에 과연 투자할 기회가 있었으면 했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때쯤 땅값은 10만원 미만이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러면은 지금 이쪽에서 뭐 비싼 지역의 땅값들은 저기 몇백에서 1000만원 정도 가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에 투자하면 개발지 인근에 시간에 투자하면 그만큼 큰 집가 상승을 바라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2지구가 개발이 된다면 제주 영어교육도시와 신화역사공원과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가 제주 영어교육도시고 여기 제주항공우주호텔이고요. 제주항공우주박물관이고 이게 제2지구고 이게 신화역사월드죠. 오설록도 여기 위치하고 있어서 관광객들이 지금도 많이 찾고 있는 지역인데요. 더욱더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화역사공원 제2지구는 원래 놀이공원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요. 테마공원으로 변경해서 지어질 예정입니다. 신화월드와 놀이공원이 겹치는 상황에서 현명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관리도 쉽고 제주도와 더 맞아 보입니다. 신화월드와는 보완이 더 잘 될 것으로 보이네요. 문대림 이사장은 제2지구 개발을 올 하반기에 시작해서 2022년에 개장하겠다는 것이 지금의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총 1200억 원의 사업이라서 일자리도 더 늘어나고 제주도 부동산 경기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히나 주변 제주도 토지에는 호재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주변 지역들의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요. 아직까지 투자할 만한 곳으로는 동광리 양잠단지 지역이 좋아 보입니다. 산방산과 먼바다 조망이 가능하면서 아직까지 평당 100만원대 초반에서 중반대, 100만원 중반대의 좋은 가격의 땅을 매입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오수관과 상수관이 함께 있는 지역이라서 상업시설도 들어설 수 있는 지역이라는 것이 이 지역의 큰 장점입니다. 지역을 저희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쪽이 이제 영어 교육 도시고 이쪽은 곶자왈에서 개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곶자왈을 넘어가지고 이 저지리 쪽도 이제 개발이 이렇게 돼가지고 청수리 저지리 쪽이 이 개발이 돼서 이쪽도 땅값이 비싼 편이고요.
신화역사공원 이게 동광리 쪽 마을 같은 경우에도 뭐 집값이 400만 원 안팎을 하고 있습니다. 동광 육거리에 이쪽 호재 같은 경우는 어떤 호재가 있냐면 이 복합 환승센터가 이쪽에 들어오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래 동강 육거리 같은 경우 이쪽 자체에서 이렇게 많이 개발이 됐는데요. 제가 이제 추천하는 지역은 여기 이제 핑크스 골프장이나 핑크스 이쪽 비오토피아도 유명하죠. 방종교회도 유명하고 이쪽 가격들이 이제 평당 전원주택지가 400만 원 안팎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 하면 이제 이쪽들 라인이 어떤 점이 좋냐면 뷰가 상당히 좋은 지역인데요. 이쪽 도로를 따라가면 뷰들이 이렇게 이제 나오는 데가 있고 안 나오는 데가 있는데 여기 이제 이쪽에 펜션들이 새로 많이 생기고 있는데 여기 앞에도 이쪽이 고자왈에 해당합니다. 이쪽은 개발이 안 되는 지역인데 이쪽 내리막이라서 펜션들이 이렇게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쪽 신축 건물 이 도로 뷰로 한번 보여드리면 탐나도다 펜션도 이렇게 신축이고요. 여기도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지금 여기 다음 지도에서는 안 나왔네요. 여기도 건물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요. 여기가 여기 다시 거꾸로 보시면 이쪽에 보이는 게 삼방산하고 그 바다가 보이는 지역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가 여기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이쪽도 건물이 아주 멋있게 들어와 있는데 아까 위성사진에서는 보이는데 이 현장 사진에서는 안 나오네요. 여기에 펜션 들어와 있고 이쪽들이 이렇게 개발 압력이 상당히 센 곳입니다. 이쪽의 장점이 삼방산이 조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1층에서 삼방산 조망하고 바다 조망 가능하고 송악산하고 단산 이렇게 한꺼번에 보이는 지역이라서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오수관들하고 상수도가 들어와 있어서 이쪽 부분으로 만약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문대림 이사장은 환경보전, 일자리 확대, 산업 경쟁력 강화, 도민 복지 증대를 말하고 있는데요.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네요. 환경 보전과 일자리 확대는 상충되는 면이 있기는 합니다. 제주도의 특성상 개발을 하면 환경이 파괴될 수밖에 없는데요. 조화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자리 확대로는 관광산업 확대가 제일 쉬워 보입니다. 산업적으로 넓히려는 노력을 많이 하지만 육지에 위치한 도시들과 경쟁력에서 많이 밀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주도가 잘할 수 있는 관광산업에 확실하게 투자하는 것이 제일 나아 보입니다. 우선적으로 복합 리조트 산업을 키우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복합 리조트 산업에서는 카지노가 제일 핵심이 되는데요. 제주도에는 카지노 사업체가 8개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외국인 카지노 허가업체 16개 중에 반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산업의 대형화를 통해서 세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 보이고요. 이러한 세수를 바탕으로 도민복지 증대로 연결이 가능해 보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언젠가는 제주도에도 내국인 입국 가능한 카지노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미 싱가포르에 들어서 있고요. 일본도 지금 내국인 입국 가능한 복합 리조트가 개발 중입니다. 복합 리조트에는 필수적으로 카지노가 들어가 있습니다. 관광업은 미래 산업입니다. 미래에도 확실한 예측 가능한 성장할 산업으로 관광업만큼한 산업도 없어 보입니다. 현재 생산에 있어서 인간의 노동력은 점점 더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본급에 의해서 살아가야 하는 시기도 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시간이 많이 남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것이 관광입니다. 돈이 많으면 해외여행도 많이 가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돈이 적게 드는 지역을 선택하겠죠.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보다 관광 경쟁력이 뛰어난 곳이 있나요? 이러한 면에서 제주도 부동산의 미래를 밝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관광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또한 극복 가능한 문제입니다. 중국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여행을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이러한 나라가 옆에 있다는 것도 제주도 부동산의 밝은 미래를 예측 가능케 합니다.
관광은 젊은이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여행지 중에서 가까운 곳을 제일 좋아하지요. 그런 면에서 제주도는 중국인이 현재도 가장 선호하는 관광지 중에 하나이고요. 미래에도 이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 교육 문제와 여행과 카지노까지 되면서 자연까지 멋진 곳은 아시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투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장기를 보고 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 보고 하는 투자는 성공을 빨리 맛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빨리 실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긴 시간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은 토지 투자보다 나은 것이 없다는 것이 많은 경험을 통해서 얻은 개인적인 지론입니다. 미래를 예측하면서 비교적 적은 금액과 높은 배수의 수익률을 예상 가능한 지역으로 제주도 토지만한 것이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지금도 제주도 부동산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긴 투자 시간 안에서 보면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시기로 보입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투자하세요. 감사합니다.